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1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지수는 되게 좋았어요. 지수는 되게 좋았는데 성장주를 전기차 포트를 안 담고 있는 분은 그리고 대형주, 약간 경기 재개 관련주, 니오프닝 관련주 이런 걸 포트에 만약에 없었다면은 좀 그냥 지수 대비 좀 저조했던 그런 수익률의 하루가 아니었나. 심지어 지수는 올랐는데 오늘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러신 분도 꽤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제가 일전에 그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보인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죠? 지수가 올라가고요.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될 거고,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 이게 규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카카오는 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면서 이쪽에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수급이 또 빠지면서 시가총액 거의 3위,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표현보다는 가치 배당주가 좀 더 맞을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를 9월 들어서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사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의 증시 분석 앤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 지표부터 보죠.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밤사이 끝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다우산업지수가 0.7%, 미국도 에너지주 그리고 항공, 크루즈 이런 경기 재개 관련주, 뭐 뉴욕시의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를 간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고, 또 화이자에서 그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백신을 다음 달이면 맞을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좀 힘들었던 업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확실히 경기에 대한 리오프닝. 뭐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봉쇄도 필요 없고 검사도 아니 그 이제 백신 여건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위드 코로나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결국 독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치명률이 치사율이 지금 일단 낮잖아요. 그쵸? 전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이 코로나를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속 통제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는 아마 백신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미국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따라서 비슷한 여행, 항공, 그죠?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대표적인 경제 재개 관련주 그리고 뭔가 엔터 그리고 여행 이런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 정유, 그쵸? 뭐 해운, 조선 이쪽 2차 전지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또 달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을 30만원 초반대 얘기하고 나서 너무 진짜 단기간에 급하게 한 7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70%인가요? 40% 정도 올랐는데 저도 뭐 생각은 못했죠. 근데 그렇게 대규모 수주가 나올지도 몰랐고 뭐 하나 아직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계약도 마칠 수 있지 않나, 수주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쵸? 반영이 되면서 오른 것 같고 여기서 따라잡아야 되냐 이 질문에는 저도 대답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기술주들 빠졌고 아무래도 경기 재개주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빠졌고, 자, 미국도 애플 관련 규제 앱 결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트위터나 이런 쪽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프트 뭐 이런 거 나오면서 IT 쪽이 상당히 빅테크 쪽이 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S&P 올랐고요. 뭐 에너지 업종 시가총액 큰 종목들 뭐 항공 크루즈 이런 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산업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올랐다. 코스피는 오늘 0.67% 보시면은 시간당으로 종가에 좀 밀리긴 했지만 꾸준히 오늘 양의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거의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뭐 제가 CFD 얘기도 했었는데, 그죠? 뭐 수급의 이슈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9월, 10월에 연말까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정확히 증거금은 10월부터 올리기 때문에 9월 중에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정리될 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개인 대주주 3억은 아니지만 10억 이상, 그죠? 한 종목당 이런 부분들도 좀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2,100억을 코스닥 샀고요. 거래소 2,900억. 야, 많이 샀습니다. 기간 7,600억.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1조 원이나 팔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판 걸까요? 글쎄요. 개인들이 박스권에 지치고 대형주에 워낙 몰려 있거든요. 지금 대형주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종목, 웬만한 종목들이요. 뭐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또 같이 빠지면서 20에서 30% 고점에서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만 빠진 거 아닙니다. 대형주 다 빠졌어요. 그쵸? 2차전지 관련 소재나 아주 일부 헬스케어, 뭐 의료기기 이런 쪽만 좋았다는 거고, 종목 장세가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 그런 스마트 개미들, 즉 돈 많으신 개미들은 상당히 지금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인베스트먼트 키워드 세 가지로 꽂아봤어요. 화이자, 아까 봤을 때 어린이 위한 코로나19 백신 승인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mRNA 방식이기 때문에 좀 유아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 사실 이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10월쯤에 어떻게 되는지, 이 어린이 접종이 만약에 시작되면은 백신 접종률이 정말 기하급수로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 그쵸? 아까 나스닥은 떨어졌고 S&P랑 다우는 올랐는데 이거였어요. 대규모 증세한 변수. 결국 대규모 증세한 뭐 법인세도 올리고요. 트럼프 때 낮춰진 법인세를 다시 28%까지, 지금 21%인가요? 그쵸? 30 몇 %였던 거를 21%로 낮췄는데 이걸 28%로 높인다. 뭐 법인세 인상은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지금의 어떤 부양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의 다 예상을 했었는데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에서 자사주 매입이 많은데 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도 뭐 2에서 3% 가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빅테크 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이, 즉 현금 보유가 많았던 나스닥 테크 기업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조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민주당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재정정책, 그쵸? 재정정책 결국 이게 부양책일 텐데 이걸로 쏟아 부었던 돈들을 결국 다 빚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다 빚내서 한 겁니다. 나라가 빚을 내서 한 거고 이걸 갚기 위해서 결국 세수를 늘린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 이거와의 싸움이 결국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중국의 규제처럼은 아니지만 조금 흔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쌍끌인데 못하네요. 쌍끌이 매수 이틀째 강세입니다. 오늘 근데 삼성전자 좀 밀렸어요. 고점 대비 밀렸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오늘의 체크 포인트 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얘기를 제목대로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 9월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이게 9일까지인가요? 9일까지인가 10일까지인데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포스코, 3위 SK하이닉스, 기아차, SK바이오사이언스. 그쵸? 여기까지가 코스피 상장사고 거의 시가총액 SK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HAB 지금 시가총액 3인가요? 4인가요? LNF가 지금 7위까지인가 올라갔죠? 7위까지인가? 20인가요? 20위? 아닌데 10위 아니야. 어쨌든 듭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뭐 이런 건데, 그쵸? 이게 반도체 모바일 양날 계단 삼성전자 모바일이 계속 안 좋았어요. 2분기에도 안 좋았고 생각보다. 그게 왜죠? 공급망 우려 이런 거였죠. 공급망 우려.
현물가 DRAM 최근에 하락한다면서 삼성전자가 더 빠진 것도 있었는데 4분기 고정가 하락 가능성 이제 이미 시장에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22년도 계속 어려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아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G 그쵸? 그리고 뭐 UAM 제일 중요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나중에 더 핫해질 수 있는 테마인데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모든 게 AI, 인공지능, 이 메모리랑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동남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 그쵸?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공급망 우려가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품 조달이 차질이 되면서 좀 어려웠던 시기가 2분기 지금 많게는 3분기까지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재개 이런 것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거의 가는 분위기고 이제는 이런 우려가 그래도 4분기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배당 관련 그죠? 배당 관련 이슈인데 뭐 연말을 앞두고 또 배당의 삼성의 중간 배당 이런 것들 그죠? 추가로 자녀 재원 발생하면 조기 환원 뭐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아마 배당의 추가적인 것들 이슈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여유가 뭔가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픽픽픽 종목을 딱 종목을 하나 찍기보단 반도체 코스닥은 IT 하드웨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업종을 반도체도 있고 IT 하드웨어 지수도 있어요. 두 개가 지금 지수가 밑에서 좀 기고 있는데 바닥은 잘 지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쪽을 봐야 될까? 계속 말씀드린 메모리 부담, 비메모리 설비 투자 캐펙스, 삼성전자 뭐 240조 중에 180조 그쵸 얘기 나오고 있고 오스틴 쪽에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소재물 반도체 연구개발 R&D 이런 게 그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런 게 코로나 병력 때문에 계속 좀 늦춰졌었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으로 속도가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위드콜이나 이런 병력 현상 자연스럽게 풀게 될 거고 폴더블 폰 요새 심상치 않죠.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런 힌지 만드는 업체들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모바일 쪽 핸드셋 쪽에 제일 잘 시세가 났던 종목들인데 결국 노트북과 PC 이런 직콕 수요랑 줌, 뭐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 코로나가 이쪽에 대한 수요를 살렸으면은 이게 꺾이니까 디램도 힘들고 반도체 메모리 쪽이 힘든 거 아니냐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바일이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지금 사례가 이번에 삼성전자 초창기 때 처음 나왔을 땐 그냥 별로였는데 요새 좀 핫하죠. 그래서 아이폰도 이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중국 쪽도 그렇고 그쵸? 지금 오포나 이런 쪽도 그 폴더블 이런 쪽 결국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분기까지 부품 병목 현상이 있었으면 4분기 같은 병목 현상도 해결되면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즉 삼성전자의 IM 부분 이쪽이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국 밸류체인들 종목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결국 모바일 쪽에 대해서 뭐 패키지 테스트 이쪽일 텐데 그게 후공정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메모리는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3파전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늦었어요. 그쵸? 뭐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어떤 현업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결정을 늦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석방 되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 후공정 테스트 설비 투자 최근에 공시에 하나마이크론 한번 추천하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역시 얘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테스나 뭐 1000억 원 이상씩 900억, 뭐 1500억 이거 800억인가 1200억인가요? 그런 설비 투자 공시가 부품 업종에서 나오고 있죠. 결국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선제적으로 밸류체인들이 먼저 캐펙스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그거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주 확대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썼고요. 결국 위드 코로나 실현될 거고요. 경제 재개로 인해서 요약을 하면 모바일
하드웨어 주변 기기 이런 도입이 확대가 될 겁니다. 반도체 업종의 센티 개선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4분기부터. 진짜 올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힘들었는데 저도 주구장창 계속 좋다 말씀드렸는데 뭐 반도체만 좋은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만 또 골라서 투자하신 분은 그쵸?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좀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기서 사면은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다운 가격 이미 4월에 고점 형성하고 거의 20에서 30% 떨어졌어요. 뭐 장비주들 APTC 그죠? 뭐 원익 IPS 여러 가지 장비주들도 거의 20-30%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개별 종목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왜 개별 종목이야?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데 이게 오늘 완전 영망치형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W자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영망치로 끝나서 정말 팔려는 세력이 많구나. 야 반도체 굳이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계속 팔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오늘 판 세력이 개인이에요. 개인. 워낙 물려있다 지쳐서 팔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차트예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 차트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시총을 뭐 거의 다 차지하니까. 이거 뭐죠? 코스닥 IT 하드웨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IT 하드웨어. 코스닥에는 IT 하드웨어 지수가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뭐 그쵸? 반도체나 핸드셋 이런 쪽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반도체는 또 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로 이런 쪽은 이쪽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얘는 영망치가 아니라 그죠? 아이스크림 바 그죠? 스크류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W자가 오른쪽이 저점이 낮은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 4월 이때가 반도체 고점이었고 이번에 한번 쳐 올랐었는데 8월 10일 날 완전 또 꼬꾸라졌죠. 그죠? 근데 이번에 요거를 지켜내고 지켰다기보단 잠깐 빠졌었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뭐 차트는 항상 후행입니다. 후행이기 때문에 뭐 차트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거 아닌데 이번에 이거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내려고 지켜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가고 IT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에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노트는 비었죠. 공란인데 결국 반도체 그죠?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공시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소재 업종으로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지금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엔 2차 전지도 반도체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오늘 어제는 또 LNF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뭐 정말 거침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또 얼마 추천한지도 안 됐지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보유자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매수 뭐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린 건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개념이지 그쵸? 업데이트를 하는 개념이지 여기서 추가로 사서 더 들고 간다 뭐 그게 고점이라는 생각은 안 되는데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MS를 보면은 아직 고점이라는 생각은 안 되는데 변동성을 감내하지 못하면 사기 힘들 겁니다. 사기 힘들 거고 차라리 안전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쪽 있잖아요. IT 하드웨어 지금 오늘 HTS 보여드리려다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서 이게 거의 20에서 30% 빠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원익 IPS 그죠? 뭐 심지어 후공정이었던 한미반도체 이런 거 한미반도체 작년에 만원대 추천해서 지금 아직 3만원이긴 한데 이거 4만원까지 갔다가 이것도 거의 한 20% 넘게 빠졌어요. 그죠? 20% 넘게 빠졌고요. 뭐 EUV 쪽도 FST, SNS텍 뭐 이런 것들 그죠?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제우스, 뭐 APTC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하기로 한 DNF, 하이프리커서 이런 것도 다 고점에서 적게는 20, 30% 빠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 뭔가가 뭐 부채한도 이런 이슈 지금
그 결국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미국장이 꼬꾸라지지 않으면요, 지금은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